请听韩语节目。 안녕하십니까? 중화민국 국제방송 타이완의 소리 RTI 한국어 방송입니다. 일요일 오늘은 청취자님과 함께하는 안녕하세요 청취자님이 방송됩니다. 안녕하십니까? 6월의 첫 번째 일요일입니다. 6월 7일 안녕하세요 청취자님 시작합니다. 5월 30일자로 서울의 이준님께서 소감을 보내주셨는데요. 이 중에서 5월 25일 시사평론에서 제가 타이완의 저출산, 초고령화 친화적인 직장 환경과 인재 도입 문제를 다루었었는데 이에 대해서 행크 고통지수는 단순히 실업률, 물가 상승률, 대출 금리 합의 GDP 상승률을 뺀 수치로 타이완처럼 주거비 폭등이라든지 저출산, 장기간 노동 등등의 문제는 반영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를 언급한 것은 매우 적절하고 또 예시의 의도를 명확히 이해하셨다고 말씀하셨고요. 이외에 맥나마라의 오류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래서 출산율 저하 문제도 라징더 총통이 발표한 아이 한 명당 5천 뉴타원 달러 지급 또 타가 지원 확대 등등만으로 완화될 단순한 문제는 아니라고 이준님께서도 생각하신다고 하십니다. 당장의 도움은 되겠지만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는 단지 돈이 없어서가 아닐 거라고 하셨는데요. 저도 여기에 10분 동의합니다. 또 이외에 요즘 한국의 스타벅스가 세월호 희생자와 특히 광주 민주화 항쟁 희생자들을 조롱하는 듯한 마케팅으로 스타벅스뿐만 아니라 지주사인 신세계 불매운동까지 번져서 매우 시끄럽다고 하셨는데요. 타이완에서도 이와 관련한 뉴스가 많이 보도가 됐는데요. 최세훈 교수님과 진행하는 타이페이 토크 그리고 내일 시사평론에서 이에 관한 거 조금 더 다룰 예정입니다. 또 이외에 5월 26일자 타이페이 토크 국수에 관한 내용 잘 들으셨다고 하셨는데요. 다오현의 국수축제에 미간절이 있었는데 이걸 잘 모르셨던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미간을 꼭 먹어보고 싶다고 하시는데 정말 괜찮습니다. 한번 가보시면 좋겠고요. 이외에 다오현의 롱강 지역 이야기는 더더욱 한번 가서 몸소 체험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굉장히 이국적인 색채가 있으니까요. 또 한국의 과태료 벌금 딱지는 흰색이 아니라 베이지색이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사진도 보내주셨습니다. 이준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찬가지로 타이페이 토크 5월 26일자 국수 이야기인데요. 서울의 블레옹님께서 비싼 호텔을 가도 국수, 김밥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하시면서 신기했다고 하십니다. 아무리 부자여도 국수는 장수의 상징이다 보니까 꼭 먹어야 하기 때문인지라 돈에 따라서 음식의 서열을 나누기도 하지만 의미가 더 앞서기도 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또 이후에 5월 28일 그리고 6월 2일자 타이페이 토크의 지하철 이야기를 다뤘었죠. 한국에서 지하철 역사 내에 미용실도 있었다고 하시고 또 건대 입구 7호선 장암 도봉산 방면 요즘은 많이 없어진 거라고 하시면서 타이완도 또 다시 한번 와보고 싶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불령님 감사합니다. 또 한국 단파클럽의 회장님이시죠. 권대근님께서 6월 1일자로 그동안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도 6월 3일부터 하루 8시간 방송 체제로 확대 편성한다고 합니다. 한반도를 향한 단파 방송이 증강된다고 하니까 반가운 소식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의 일부 북한향 그리고 중국 동북향 한국어 방송 바로 저희 방송사에서 송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조금 도움이 되는 듯하여서 뿌듯하기도 합니다. 또 권대욱님께서 RTI 한국어 방송의 수신 상태는 한국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중부 지역에서는 매우 양호하지만 키위 SDR을 이용해서 수신 상태를 체크한 결과는 한반도 남부 지역과 일본 전역에서는 방해 전파가 함께 수신되고 있다.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수신 현상으로 볼 때 방해 전파의 송출지를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단파의 특성상 불감 지역 즉 스킵 존이 발생하기 때문이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권대근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타 내용은 2부에서 더 소개를 해드리고요. 전주의 지강재님께서 5월 30일자로 방송 수신 상태에 관한 문제 또 지적해 주셨습니다. 오늘 라디오 방송 수신 상태는 방송 시작부터 외부 방해 전파로 추정된다고 하시면서 9700에서 9730kHz 주파수 대역이 방해로 추정돼서 잡음이 심하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내에서 듣기 어렵고 밖에 나오면 수신은 가능한데 약간 잡음이 있다. 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한국 시간 오후 7시 40분 이후로 방해음이 사라졌고요. 또 지강재님께서 단파 라디오를 청취하면서 아날로그적인 느낌으로 방송을 듣는 감정이 있는 것이 매력적이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보통은 인터넷으로 청취를 한다든지 등등 온에어 라이브 방송보다 색다른 느낌을 가져서 단파 라디오 방송을 즐겨 듣고 있다라고 지강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구의 서철님께서 6월 1일자로 수신 파일을 보내오시면서 45444라고 하시면서 방송 시작 시에는 수신 신호가 4 정도 또 대구의 날씨는 맑지만 공간의 상태가 태풍의 영향으로 악화돼서 신호가 조금 약해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20분경부터는 원래의 상태로 5로 회복됐다라는 정취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다만 방송 후 27분에 방송 종료가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이에 주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토요일 방송은 모두 3개의 프로그램이 있어서 27분에 마무리하기는 참 어렵긴 한데요. 이 점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또한 기술부에도 문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후에 서철님께서 6월 2일자로 오늘 방송은 페이딩이 조금 있었으나 잡음은 거의 없는 양질의 신호로 수신하였다면서 종합평가는 5로 주셨습니다. 서철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광주의 김규롱 선생님께서 6월 1일자로 최근 중국에서 해상 탈출 한국 서해상에서 어민에 발견돼서 한국 관계 당국에 인도된 동광핑은 가족의 품으로 가야 한다는 지적은 인도주의적 원칙에 입각한 대단히 당연한 조치의 제안이다라는 소감 말씀해 주셨고요. 또 6월 6일자로 국립고궁박물원 제대로 알기 청취를 하려고 방송시간 무척 기다립니다라고 해주셨는데 이 말씀 보고 참 감동하였습니다. 김유령 선생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항상 격려를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6월 6일자 오늘 단오날에 관한 설명에서 구론의 초사 이소희에 대한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하시면서 또 방송 후에 홈페이지에 게재된 원고 다시 보면서 녹음 청취하며 오늘 하루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부디 더운 날씨 건강하시고 좋은 휴일 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선생님께서도요.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요.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김유령 선생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기담이 다카시님께서 6월 7일자로 우리 한 달치 5월 달의 청취 리포트 음원과 함께 아주 상세한 리포트를 보내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谢谢北京龙先生我收到您的收听状况表 이어지는 2부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는 저희 RT의 한국어방송 아름다운 3명의 아나운서가 여러분들의 사연을 재미있게 공유를 해드립니다.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내내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님 안녕하세요. 손전호, 아는산 진옥순입니다. 오늘 2부에서는 시청자분들이 유튜브에 남겨주신 댓글들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요. 라신더 총통, 타이완은 이미 주권 독립 국가, 타이완 독립 문제 없다라는 제목의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시현님께서 타이완 자체가 독립한다 한들 중화권이라는 걸 부정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정성공대부터 이어진 타이완이냐, 신해 혁명 이후로 이어지는 중화
중화민국이냐에 대한 입장 정리와 갈등 봉합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태지아빠님께서 이걸 보고 국민당을 비롯한 범란연맹을 얼마나 발작을 할까요? 개인적으로 봐도 이미 중국과 타이완은 완전히 다른 나라 같은데 참 많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미 중화민국이라는 정통 중국이 있는데 말이죠. 브레옹님께서는 타이완 국기 볼 때마다 묘합니다. 국민당의 당기 모양이 들어가 있고 그 당기 모양의 주인장은 중국 대륙에 편입되어 하고 싶어 하고 다른 한쪽에선 독립을 주장하고 진정한 의미로 타이완이 독립을 한다면 국기부터 고쳤으면 하는 외국인의 시각으로서 아주 주제넘는 철딱선이 없는 소리 해봅니다. 네, 타이완의 정체성은 정말 복잡한 과제죠. 네. 최근 작가 양수왕즈가 서울에서 열린 포럼에서 그 흑백 요리사에 나온 쌈장 얘기를 언급했어요. 그 한국에선 보통 된장, 고추장, 간장이잖아요. 네. 그런데 타이완에서 쌈장 하면 뭐가 들어가는지부터 의견이 다 갈린대요. 이 얘기를 듣고 타이완 정체성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중화민국 타이완파, 타이완 독립파 정체성이 정말 다양해서 하나로 정의하기가 쉽지 않죠. 아주 흥미로운 비유네요. 그쵸? 타이완의 정체성을 설명할 때 이 3장 이야기가 딱 들어맞는 것 같아요. 한국에선 된장, 고추장, 간장으로 누구나 쉽게 합의가 되지만 타이완에선 3장이 무엇인지부터 의견이 갈리잖아요. 네. 네. 어떤 사람은 뭐 굴소스, 두반장, 간장을 떠올리고 또 다른 사람은 헤이츠, 뭐 흑초하고 젠라장 같은 달콤한 고추장류를 넣기도 합니다. 3개장, 3장의 정의가 분분한 것처럼 타이완의 정체성도 하나로 정의 내리기가 참 말하기가 그래요. 근데 분명한 건 각각의 관점은 역사적 경험과 정치적인 환경 그리고 국제관계 속에서 형성된 것이고 서로 다른 높이에서 타이완을 바라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때문에 중화민국 타이완의 정체성 논의는 단순히 뭐 독립주권 국가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와 역사, 언어와 정치적 선택이 교차하는 그런 복합적 과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정답을 하나로 규정하려 하기보다 이 복잡한 자체를 타이완이 가진 가장 독특하고 역동적인 매력으로 바라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예. 네, 또 다음 영상은 1938 타이완 여행기 타이완 만유로 중국 문학 최초로 인터내셔널 푸커상 수상이라는 제목의 영상입니다. 네, 서리님께서 축하합니다. 오현선님께서는 자유와 평등을 위한 추구 축하드립니다 라는 댓글 남겨주셨어요. 저도 작가 양수왕즈가 수상소감에서 했던 이 말이 참 좋아요. 그는 문학을 통해 타이완인은 어떤 사람인가를 계속 탐색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어요. 마침 양수왕즈는 이번 주까지 한국에 계셔서 한국 기사도 많이 나왔어요. 괜히 뿌듯했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우수한 작가와 번역가가 있기에 타이완 문학도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죠. 예. 또 개인적으로 번역가 진링의 수상소감 있잖아요. 앞으로 타이완 문학만 번역하겠다고 네. 밝히신 그 부분이 정말 감동적이었는데 이거 뭐 단순한 직업적 선택을 넘어서 타이완 문학을 세계에 알리겠다는 헌신이자 문화적 사명감으로 읽혔어요. 네. 뛰어난 작가와 헌신적인 번역가가 함께한다면 타이완 문학은 더 넓은 세계로 너무 뻗어나갈 수 있을 겁니다. 맞아요. 이렇게 타이완을 위해서 애쓰는 훌륭한 작가와 번역가가 부커상이라는 세계적인 무대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전 세계에 타이완의 이야기를 널리 알리게 된 것 같아서 정말 기쁩니다. 앞으로 타이완의 문학이 국경을 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그 속에 담긴 타이완의 다채로운 색깔과 정체성이 세계 곳곳에서 아름답게 피어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네, 또 다음으로 공유할 댓글은 비록 한 달 전 영상에 달린 것이지만 영상 속 주인공이 직접 메시지를 남겨주셔서 꼭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호주 유튜버 브랜드 서튼이 타이완 일주에 도전하는 과정에서 뜨뜻한 도움의 성교를 내민 타이완 시민들의 친절에 감동해 눈물을 터뜨렸다는 그런 뭉클한 내용을 담은 영상인데요. 이 영상의 주인공인 브랜드 서튼이 직접 찾아오셔서 영어로 제 영상을 공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라는 감사의 댓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정말 큰 보람과 뿌듯함을 느낀 순간이었네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영상의 주인공이 직접 댓글을 달아주셨다니 정말 좋은 교류네요. 네. 앞으로 더 많은 외국인들이 타이완에 와주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예. 네, 이어서 지난 한 주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청취 리포트와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국에 계신 폭능샤님께서 5월 27일자와 6월 1일자로 보내주신 타이완 만유로에 관한 청취 소감입니다. 네, 서민식회 타이완 작가 양수왕즈의 소설 1938 타이완 여행 기근 인터내셔널 부커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소설은 타이완의 일본 식민지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소설 속에 서민이 즐겨 먹는 요리부터 화려한 연회 요리까지 다양한 음식이 등장합니다. 이어서 번역자 찡링은 미국에서 태어나 타이완에서 성장한 후 다시 미국에서 학업을 계속하며 그녀 자신도 소설가입니다. 양수왕즈와 찡링은 대단하네요. 네, 또 6월 28일에는 연예계 소식 이번 프로그램은 배우 종려를 소개했습니다. 종려는 2007년 영화 말할 수 없는 비밀로 데뷔했습니다. 종려의 대표적인 작품은 2010년 드라마 사신 소녀, 2018년 드라마 누나의 시대, 2017년 영화 대역 등이 있습니다. 종려는 올해 드라마 도시 계기조에도 출연했습니다. 종려는 배우뿐만 아니라 모델, 작가이기도 합니다. 네, 또 29일에는 타이완 전력공사 창립 8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TP 크리에이티브 특별전이 개최되었습니다. 타이완 전력공사는 회수한 노후 계량기 등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에 창의성과 실용성을 더해 정체성을 강화하고자 공공문화상품 브랜드인 TP 크리에이티브를 출범했습니다. 관람객들이 전시장 안에서 노후 계량기가 아름다운 식기로 다시 태어난 모습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뿐 아니라 전기에 숨겨진 소리들을 귀로 직접 들으며 전기의 진짜 매력을 온몸으로 느낍니다. 이 전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전기를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심지어 들을 수 있게 만든 전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 옥선 씨가 소개해주신 배우 종여 정말 좋아해요. 그 우아함 그 자체라고 해야 할까요? 맞아요. 정말 선녀 같은 분이에요. 네. 그런데 그 말할 수 없는 비밀에 출연했다는 게 옥순 씨 소개 덕분에 알게 됐어요. 찾아보니까 요 주인공 반장 역할을 했는데 시간 나면 영화 다시 봐야겠어요. 네, 저도 우산 씨처럼 배우 중려를 정말 멋진 분이라고 생각해요. 단순히 스크린 속에서 연기하는 배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작가, 카페 사장, 또 브랜드 경영자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자신만의 커리어를 주체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무척 인상적입니다. 예. 특히 환경이나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도 회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모습을 보면 내면이 정말 단단하고 매력적인 아티스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멋진 선녀이세요. 맞아요. 그리고 전홍 씨가 소개해 주신 타이완 전력공사 전시회도 잘 들었어요. 오래된 공기업이 이렇게 새로운 방식으로 시민들과 소통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아요. 그렇죠. 올해로 벌써 창립 80주년을 맞았다고요. 타이완 전력공사가. 타이완 전력공사가 TP 크리에이티브를 통해서 노후 계량기를 식기로 재탄생시키고 전기의 소리를 들려주는 이 전시를 마련한 건 단순한 기술 전시가 아니라 전기를 생활 속 문화로 재해석한 시도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이런 방식은 기업이 가진 그 역사와 정체성을 시민과 공유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세대와 감각적으로 연결하는 좋은 사례이기도 하고요. 특히 보이지 않는 전기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또 귀로 듣게 만든 이번 전시는 뭔가 그 공기업의 혁신적 커뮤니케이션 모델로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이어서 소개해드릴 사연은 이주님께서 5월 30일자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5월 10일 어머니날 관련 노래 중 아버의 어머니의 혀 라는 노래는 전통 문화의 소중함과 원주민 언어를 가르쳐주시는 어머니의 소중함을 느끼게 했습니다. 중국어 자막을 봐야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파이완적 언어였는데 인간의 탄생 장면과 수화, 현대 무용이 결합된 신비한 분위기의 묘미도
멋있었고 너무 좋습니다. 독일에서 보았던 오이리트미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춘자 여러분께도 뮤비를 권해드려요. 또 샤왕치의 어머니의 사랑 노래에는 뮤비의 샤왕치의 어머니 사진과 동영상들이 나오네요. 샤왕치가 맹이셨기에 늘 어머니와 함께하는 삶의 모습, 공연 중에 어머니 생일을 축하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어요. 안드레아 보첼리처럼 성장 중에 시력을 잃으신 거죠. 네, 사실 샤왕치는 선천성 백내장을 알고 있었고 4살 때 수술을 받아서 약한 시력을 유지했대요. 그런데 15살 때 게임을 너무 많이 하다가 녹내장이 생겨서 결국 시력을 잃게 됐다고 해요. 그래도 지금은 목소리를 듣고 야구 또는 테니스 게임을 즐겨다고 해요. 네. 참 신기하죠? 맞아요. 네, 그리고 마침 이번 주 생활 스포츠에서 샤왕치 얘기를 잠깐 소개했어요. 이번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개막식에서 특별 공연을 했거든요. 정말 대단한 분이죠. 네, 맞아요. 생활 스포츠에서도 소개해드렸지만 정말 자신의 장애를 아주 유머러스하고 유쾌하게 받아들이시는 분이잖아요. 네. 정말 그렇게 스스로를 가두지 않고 세상과 유연하게 소통하는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어서 웬만하면 저같이 신체적 장애가 없는 사람들보다도 세상을 훨씬 더 넓고 깊게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네. 정말 리스펙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예. 맞아요. 그리고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가 신배시에서 진행됐잖아요. 네. 네. 개막식 특별 공연까지 하셨다니까 샤왕치님 목소리와 삶의 이야기가 아마 많은 선수분들도 그러고 또 많은 분들에게 힘이 되었을 것 같아요. 네. 네, 또 이어서 권대근님께서 6월 1일자로 보내주신 청취 사연을 공유해드릴게요. 2026년도 어느덧 상반기의 마지막 달인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도 무더위가 시작되었는데 타이완은 더욱 덥겠지요. 무더운 날씨의 건강을 잘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RTI 영어 방송의 아시안 팝 40 프로그램에서 BTS 노래 바디 투 바디와 스윙을 듣고 놀랐습니다. 특히 바디 투 바디의 아리랑 부분까지 들을 수 있어 감기에 무량했습니다. BTS의 노래들이 세계 각국의 음악 차트에서 상위를 달리는 모습을 보니 BTS의 인기를 실감하는 요즘입니다. 10여일 전에 제가 살고 있는 수원시에 북한의 여자축구팀 내고양 여자축구단이 아시아축구연맹 여자 챔피언스 리그 파이널 경기 참가를 위해 왔었습니다. 오래간만에 북한과의 스포츠 교류를 보게 되어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네. 와, 저희 영어 방송에서도 BTS 노래가 나왔군요. 네. 역시 세계적인 가수예요. 이번 주 BTS 가오슝 콘서트 티켓팅이 있었잖아요. 네. 정말 치열한 전쟁이었어요. 맞아요. SNS에서 한 포스팅을 보고 깊은 인사를 남겼는데 어떤 외국인 가사 도우미 분이 BTS를 너무 좋아해서 고용주에게 티켓팅을 부탁했어요. 결국 진짜 성공하더라고요. 와. 그래서 그 가사 도우미 분은 소식을 듣고 바닥에 주저앉아서 펑펑 울었대요. 네. 그래서 혹시 옥순 씨는 성공하셨나요? 저는 실패했어요. 네, 하지만 생각을 할수록 오히려 다행인가 싶기도 한 게 네. 티켓 값도 워낙 비싼데다가 네네. 그때 가오슝 숙박비도 엄청 치솟았다고 들었거든요. 아마 이미 최고치를 덜 맞아요.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무리해서 다녀오는 것보다 차라리 이 돈 아껴서 다음에 더 좋은 기회에 쓰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마음이 한결 편해진 것 같습니다. 차라리 한국에 가서 맞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저렴해요.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도 뭐 BTS 가오슝 콘서트 티켓 성공하신 분들께 네, 축하를 드리고요. 네, 맞아요. 이번 네. 콘서트에서 맞아요. 특별한 추억 만드시길 바랍니다. 네. 네. 예. 이어서 김기령님께서 5월 30일에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5월 마지막 날 더워지는 날씨 항상 건강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단오 날 맞아 마음의 단오선 벽온선을 보내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6월 3일에는 오늘 방송 랜드마크 원정대와 랜선 뮤직회 내용은 한마디로 타이완의 지상 요리와 하늘 위의 요리 백과소개였습니다. 맛의 감별사라 할 수 있는 흑백 요리사들이 평가한 이란 근처 야시장의 맛있고 특색 있는 요리며 어시장의 싱싱한 생선으로 만든 맛있는 별미 요리와 타이완의 유명한 셰프들이 제공하는 역사 있는 푸싱 항공사 기내식을 비롯하여 스타럭스 항공사, 중화 항공사, 에바 항공사들의 각
각 항공사의 특색이 있고 별미 맛있는 기내식 소개는 땅과 하늘에서의 맛의 천국 타이완 맛있는 음식 잔치 소개였다는 생각입니다. 네, 정말 좋은 정리네요. 감사합니다, 김기름님. 그 흑백 요리사 셰프들이 출연한 요리하는 할배들 정말 2026 상반기 제 최애능인 것 같아요. 네. 이 방송 덕분에 이란의 인지도도 한국에서 훨씬 높아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전홍 씨가 소개해주신 기내식 사진만 봐도 군침을 덜네요. 기내식은 그 여행의 시작과 끝을 상징하는 음식이라서 항상 설레는 마음으로 먹었어요. 앞으로도 더 많은 항공사 기내식을 맛보고 싶어요. 네, 저는 그 우선 씨가 말씀하신 그 요리하는 할배들 네, 전체를 다 보지는 못했지만 이 장면만큼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어떤 장면이에요? 그 출연한 셰프 중에 유남노 셰프님 네네. 있잖아요. 예, 그분이 타이완 전통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우유즈 그러니까 그 말린 어란을 아주 끊임없이 폭풍 흡입하시더라고요. 한 입 먹기 좋은 그 울스를 맞아, 계속 맞아, 먹었어요. 맞아. 그 모습이 참 재미있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너무 뿌듯했어요. 네. 예, 왜냐면 우리 타이완의 전통 음식을 세계적인 이런 스타 셰프도 그렇게 진심으로 좋아하고 맛있게 드셔주시니까 보는 내내 괜히 제 어깨가 다 으쓱해지더라고요. 네. 예. 저는 이 요리하는 할배들 그 요할배 구독하고 그 알림 뜨자마자 바로 들어가서 봤거든요. 네. 근데 그 셰프님들 덕분에 막 이란이 더 친근하게 느껴졌어요. 네. 전에는 이란 하면은 카바랑 공장 맞아요. 술밖에 없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거기 영상에 파. 나오는 그 삼성파 아, 맞아요. 산싱총 정도였는데 보면서 아 이란 진짜 좋구나 자전거 네. 타기에도 참 좋구나 네. 하고 알게 됐어요. 이어서 서영성님께서 5월 30일에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서스임 씨는 첫째 처남딸과 이화여대 동창이고 둘째 처남댁과 동창이네요. 신세계 이명희 회장과도 동창입니다. 와, 이런 인연이 있다니 참 신기하네요. 네. 스임 씨한테 꼭 전달할게요. 네. 또 마지막으로는 스페인 바야톨리드에 계신 후안 카르로스님께서 6월 1일자로 보내주신 천출 리포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날 천출 성은 심포 55555라고 하시네요. 그리고 근황도 공유해 주셨습니다. 후안 카르로스님은 최근 복부 팽만감의 원인을 찾기 위해 여러 검사를 받으셨는데 현재는 모든 검사를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합니다. 또한 올해는 더위가 유난히 일찍 찾아와 힘들었지만 친구와 함께 테라스에서 시간을 보내며 더위를 이겨내고 계시다며 6월에는 자동차 정기 검사와 함께 근교 여행도 계획하고 계시다고 하네요. 네, 후안 카르로스님 건강 문제로 여러 검사를 받느라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무엇보다 검사 결과가 좋게 나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한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친구들과 소중한 시간을 보내며 일상을 즐기고 계신다는 소식이 무척 반갑게 느껴졌습니다. 앞으로 예정된 자동차 정기 검사도 무사히 마치시고 근교 여행도 즐겁고 안전하게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바쁜 일상 속에서도 늘 저희 방송과 함께 해주시는 모든 춘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춘자분들이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나라를 보내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과 천출 소식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지아님. 진행의 손전홍 진옥순 안우산 백점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중화민국 타이페이에서 보내드리는 타이완의 소리 RTI 한국어 방송은 매일 국제표준 시간으로 10시 30분부터 11시, 한국 시간으로 오후 7시 30분부터 8시까지 단파 9715kHz로 서비스합니다. 의견이나 청취율 리포트는 저희 공식 홈페이지 rti.org.tw 빅금 KR 연락하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在等待救援。我拉着线，风信